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초하루는 회주 스님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불교는 두 가지만 알면 된다. 그게 뭐냐? 하나는 무아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그 연기에 대한 거다. 이 두 가지가 불교의 핵심입니다. 뭐 이런 그 이런저런 논리 이런 게 많이 있지만은 그거를 다 규합을 해보면은 결국은 무아와 연기에 귀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전에 다닌 분들도 도대체 무아가 뭐며 연기라는 게 대체 뭐냐? 이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도님들 뿐만 아니고 스님들도 그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히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이론이 글자로 하면 간단한데 이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무아에 대한 이론은 더 복잡합니다. 연기론보다는. 그런데 연기론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아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제쳐두고 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누가 물어볼 때 연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절에 다니는 불자라면은 내가 그래도 절에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은 연기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들한테 알아듣게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적어도 이제 그 불교 신자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지. 내가 절에 다닌다 하면서도 그거를 불교 가장 핵심인데 그거를 잘 모르고 남한테 설명할 수가 없다면은 그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남들 앞에 가서 너 절에 다니면서 뭐 하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은 나는 그 연기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그걸로서 세상을 통찰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기로서 어떻게 세상을 통찰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중에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인연이라는 단어도 결국은 이 연기라고 하는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라는 것도 연기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 인연도 이해하는 것이 되고 또 인연이라는 것도 역시 연기 속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더 헷갈립니다. 도대체 인연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고 연기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불교를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공부를 했던 스님들이나 또는 우리 이제 일반 신도님들도 불교를 쉽게 이해하게 하는 스님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관음사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몇 번은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와닿고 내가 진짜 연기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도님들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쉽게 보다 더 간단하게 연기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 혼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어머니, 아버지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는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이 세상에 계시는 것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 또 다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엄마도 이 세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으려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려면 또 다른 분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래전부터 그런 어머니, 아버지 수많은 그런 인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내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가 생긴 원인은 뭐냐? 원인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있어야 저것도 있다라는 게 연기의 기본이 그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려면 부모님이 존재해야 된다. 여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연기라는 것은 이겁니다.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원인이 없으면은 결과도 없는 것이 세상 내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이치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찾아보면은 그 원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생긴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이걸 찾는 것이 이제 이 무화 공부에도 연결이 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나라는 존재가 있으려면은 내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또 밑에 조상들이 쭉 있어야 되고 또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것은 또 뭐냐?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이 세상에 불리는 것은 어릴 때뿐이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시집 장가를 가면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 다음에 형제간이 있으면은 고모, 이모, 뭐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 관계들이 형성이 됩니다.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친구가 있죠. 그 친구하고 내하고는 친구다라는 친구 관계도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로 인해서 관계들이 무수하게 많이 생깁니다. 어린 조카들도 생기고 어린 조카들 내보고 이모 혹은 숙모, 고모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죠. 그럼 내 자녀들은 날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리고 남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태어날 때는 나 하나였는데 내가 성장하고 보니까 친구, 남편, 자녀들 이렇게 쭉 주변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가 이제 그게 원인이 되죠. 내 친구들이나 내 남편이나 이런 게 내가 원인이 돼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남편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내하고 무관합니까? 내가 시집가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죠. 그 인연이 된 거예요, 그냥. 내가 시집 안 갔으면 그런 사람들 모릅니다. 근데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도 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형제간들, 시아주머니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도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도 내가 시집을 그 사람한테 갔기 때문에 그 남자의 일가 친척들하고 또 연결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라는 게 내 때문에 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찌 되면 남편은 직장 동료들까지도 내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동료가 뭐 있으면 뭐 초상을 났다든지 이런 남편한테 내가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남편도 내 친구 누구가 죽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라는 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사는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태평양 건너서 사는 미국 사람인데 내하고 뭔 관계 있냐? 근데 관계가 있습니다. 왜? 지금 한 지구상에 살면서 그 사람이 낸 세금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움직입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우리를 동맹으로 지켜주고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여러 가지 그 처음에 한국이 대한민국이 생겼을 때 미국의 물자들 원주 우리가 가난할 때 전쟁 나가지고 그때 물자들 다 이렇게 지원받고 과학기술 이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 미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결국은 우리도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전혀 모르던 사람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모든 인류가 그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내하고 연결이 안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한테 내가 그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내하고 뭔가가 눈이 안 보이는 뭘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기라는 거예요. 서로가 의지해가지고 사는 이 존재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기들을 잡아먹는 그 짐승들이 있습니다. 잠자리라든지 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해충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인류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전혀 관계없는 그 하나의 이 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밭에서 나는 배추, 무 이런 데도 거기에서 흙에서 사는 미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초가 살고 무가 자라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미생물들이나 그런 지렁이들이 이런 도움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음식을 섭취하고 우리가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땅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이 안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불교를 이해하는 겁니다. 아, 세상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내하고 뭔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이게 연기법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런 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 뭐냐? 남을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슨 플라스틱 많이 쓰지 말자, 그 종이 많이 쓰지 말자, 이렇게 석유 아끼자,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운동하는 거거든요. 우리하고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라고 하는 자원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손들은 뭐 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그 석유 자원을 좀 아끼자. 이런 말 하는 거, 그건 얼마나 타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음으로 양으로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자원을 아끼고 물도 아끼고 하는 것은 나만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연기법을 이해하면은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 물질 아껴야 되겠다. 남한테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꿈틀거리는 저 생명체마저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보살심이라고 부릅니다. 보살이라는 건 뭡니까? 연기를 이해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 사람들이 보살님하고 부르는 것이, 이것은 뭐냐면 그 연기를 이해를 해서 연기법을 가지고 세상을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연기를 이해를 해야, 아, 불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큰 대성의 마음이 있구나. 우리 공동체가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를 배우는 거거든. 그 전에 홍콩에서 아주 단편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전 세계가 이 영화 때문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뭐냐면요, 버스 44번. 버스 44번이라는 영화예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불과 11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영화입니다. 이걸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44번 버스가 시골의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운전기사가 누구냐면 한 30대 중반쯤 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는 이 버스 안에는 대다수 남자들이 뒤에 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한 30명 정도 되고, 그 자리를 거의 채운 사람들은 남자들이었어요. 그럼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길에서 어떤 남자가 손을 들어서 버스를 세웁니다.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는 왜 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그 정류장마다 딱딱 서지만은,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와, 손만 들면은 버스가 사람 태우고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제 중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태웠는데, 그 남자가 2시간을 그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면서 타면서 그 여성 기사한테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참 가는데 또 남자 둘이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운전기사는 그 버스를 세워가지고 그 남자 둘이를 태웁니다. 그 남자 둘이가 타더만은 품에서 갑자기 칼을 꺼내더만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한 포대기를 하나 꺼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요 안에 다 담아라.
아니면 다 찔러 죽인다. 그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제 그 주머니에 담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돈을 안 주려고 이제 일을 하니까 주먹으로 그 남자 얼굴을 아주 강탈을 해가지고 이 피가 낭자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돈을 받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 승객들한테 돈을 다 받아내가지고 나가려는데 남자 하나가 이 여성 운전기사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만은 그 여자를 팔을 딱 낚아채고 밑으로 데려갑니다. 그 여자가 안 끌려가려고 고함을 지르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이제 그 여자를 숲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그 제일 처음에 손 들어가지고 탄 그 남자가 그 승객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여자를 도와줍시다 이랬는데 그 승객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혼자라도 도와주려고 그 숲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남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 남자를 허벅지를 찌르고 주먹으로 그 남자를 그야말로 이 선혈이 낭장할 정도로 그 남자를 때립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맞고 기술 좀 해가 있다가 이제 있었는데 그 여자는 이제 거기서 그 남자한테 겁탈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버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한없이 웁니다. 그때 그 선혈이 낭자하게 맞은 그 남자가 버스로 타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아주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버스 타지 마라. 버스에서 내리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여기서 내 혼자서 당신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나를 차를 못 타게 하느냐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차에서 빨리 내리라면 내려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그 버스의 승객들 남자들이 내리라는데 빨리 내리라 이러면서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마지못해서 내렸는데 그 남자가 가져온 짐까지도 창문을 열어가지고 잡아 던지면서 이거 가져가거라 하고 그 문을 닫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버스가 떠나고 난데 이 남자는 너무나 망연자실해가지고 내가 그 여자 도와주려고 한 사람이 이제 나를 이렇게 안 태워주고 가나.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그 구르마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자기가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한참 가는데 보니까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경찰이 거기 많이 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씌워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자기가 탔던 그 44번 버스가 그 절벽 안에 떨어져가지고 전 승객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어찌 된 건가 보니까 그 남자를 뿌리친 그 여자 운전사가 전속력으로 버스를 달려간 커브길에서 전속력으로 그냥 막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겁탈 당한 놈이고 뒤에 앉아있던 남자들은 그 건장한 남자들이 한가득 있었는데 자기를 안 도와주고 방관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하고 같이 죽자. 근데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은 살려주고 그래서 이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전 몰살해요. 그제서야 그 남자는 그 여성 운전사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날 살리려고 그랬구나. 자,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그 여자를 도와줬으면은 그런 일을 안 해도 전부 다 남의 일인 양 수수방관했던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류는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내 딸일 수도 있고 내 조카일 수도 있고 그런 여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건장한 남자들이 물건이 내 일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그렇지 않나? 나는 어떤 불의에 보고 그렇지 않나? 근데 요새는 너무 겁나는 세상이에요. 왜? 지하철에서 어떤 아가씨가 손잡이를 놓쳐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던 남자들이 아가씨 괜찮아요 하고 일밖에 씌워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왜? 성추행으로 고발을 한다. 자기를 도와주려고 한 남자한테 성추행이다라고 고발한 그게 요새 세대입니다. 요새 아가씨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런 말하고 있죠. 차라리 112에 전화를 해라. 근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손대면 안 된다. 여자들이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겠어요. 시골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남자가 차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손을 들어가지고 태웠는데 그 할머니가 내리면서 약간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보상해라고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보상하라고 그리고 그 남자한테 합의금을 뜯어낸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할머니들도 못 믿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래 됐냐. 이제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인정이 남아있는 나라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외국 국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조선 옛날부터 내려오던 5,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나무 1인양 손 놓고 수수방관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싸우자라고 한 게 동학운동이잖아요. 조선 말기에.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만세운동인 거 그거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하는 국민이라야 그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꼭 독재가 되면 안 되느냐면요. 독재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나라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노예생활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걸 보고 시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게 그게 의식이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잘 살고 우리 자손들도 잘 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내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한 게 그게 결코 내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듯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 모든 백성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의 한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보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참으로 깨어있던 역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 그냥 위에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둔 나라 망치놨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데도 봉건주의가 계속 내려오다가 결국은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가 프랑스가 자유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게 뭡니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일을 바로 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이전에 우리가 연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 나와 남이 아무런 그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가 다 무언가로 이어져 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남들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게 되고 남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게 된다. 이런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데 이웃에 모두 못 산다고 하면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남이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44번의 버섯 승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오늘 이제 연기에 의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어디 가시든지 연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 안 보이는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것이 연기다. 저 사람이 흥하면 나도 흥하고 내가 흥하면 저 사람은 흥해야지는 게 그게 이치다. 그런 이제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연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연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습득을 한 거죠. 무엇이 연기냐?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연기다. 오늘 본문은 연기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